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넘버원 강 선생입니다. 수년간 스포츠 분석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많은 인원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매번 적중할 수 없습니다. 거짓 채널들에 속지 마시고 강 선생과 함께 소통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매일 프로토 배트맨 위주로 분석해서 공유 중이며 사설토토는 사절입니다. 1월 2일 국내 경기,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삼성 대 창원 L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삼성은 최근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모두 흐름이 흔들리고 있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이대성을 중심으로 한 트랜지션 공격과 클러치 득점이 팀 전력의 핵심이었으나 이대성이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졌다. 그는 경기 후반 클러치 국면에서 볼을 맡기던 절대적인 신뢰 자원이었다. 이탈 이후 삼성은 이관희, 최성모, 한호빈 등이 번갈아 볼 핸들링을 맡고 있으나 패스 전개 과정에서의 턴오버와 불안정한 경기 운영이 빈번해졌다. 공격의 흐름이 멈추는 시간이 잦아지고 외국인 선수 중심의 세트 플레이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공격 리듬이 일정하지 않다. 상대 수비 전환이 빨라지면 삼성의 공격 루트는 쉽게 봉쇄되고 이에 따라 수비에서도 실책과 리바운드 허용이 늘어 연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감독의 수비가 농구 이전의 문제라는 언급에서 드러나듯 조직력 자체가 흔들리는 양상이며 홈 경기에서도 상대를 압박하기보다는 쫓아가는 형태가 반복된다. 이대성의 결장 이후 삼성의 공격 효율은 명확히 떨어지고 있으며 클러치 상황에서 다득점을 이끌어줄 해결책이 부재한 상태다. 이어서 창원 LG는 리그 단독 1위의 수비형 팀으로서 짜임새 있는 세트 플레이와 단단한 로테이션 수비를 바탕으로 꾸준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허벅지 부상으로 잠시 이탈했던 양준석이 복귀 조짐을 보이면서 가드진의 안정감이 커졌다. 그는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패스 타이밍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해 복귀 시 슈터진의 득점 효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관장전에서 충돌로 통증을 호소했던 아셈마레이도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어 정상 출전할 전망이다. 그는 골밑에서 리바운드와 수비 커버뿐 아니라 픽앤롤과 하이포스트 패스를 수행할 수 있는 올어라운드 빅맨으로 팀 공격의 기점 역할을 한다. LG는 최근 10경기 공격 효율 수치가 개선되면서 득점과 수비의 균형이 안정적이다. 양준석의 복귀는 LG가 포인트 가드 운용에서 겪던 불안을 해소하고 윤원상과 유기상 등과 함께 외곽 효율을 되살리는 촉매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마레이의 몸 상태가 정상이라면 LG는 템포를 느리게 가져가더라도 효율적인 득점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양팀 모두 빠른 템포보다는 세트 플레이 위주의 흐름을 선호하므로 경기 전체 득점은 높지 않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 삼성은 홈 경기의 간절함 속에서도 턴오버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후반 들어 LG의 탄탄한 수비에 막혀 득점이 정체될 수 있다. 반면 LG는 양준석과 마레이의 복귀로 공수 밸런스를 회복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이번 경기 창원 LG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OK저축은행 대 우리카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OK저축은행은 현재 강한 홈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6경기 연속 홈 승리를 이어가며 조직적인 블로킹과 서브 집중력으로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하는 패턴을 확립했다. 특히 어포짓 디미트로프의 공격 성공률이 꾸준히 상승하며 전광인과의 좌우 밸런스가 안정된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 다만 리베로 정성현이 복부 타박에 따른 근육염자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수비 라인 전체의 리시브 안정도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탄탄한 수비 흐름이 흔들릴 경우 세트 중반 득실점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며 차지환이 무릎 통증으로 선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공격 전개 다양성 측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포 디미트로프의 최근 득점 기세가 뚜렷하고 센터 오데이가 중심을 잡고 있는 블로킹 라인의 응집력이 건재하기에 홈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우리카드는 감독 교체 이후 첫 경기를 치르며 불안 요소와 기대 요인이 공존한다. 새 감독 체제 아래에서 리시브 안정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술 운영 면에서는 다소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서브 강점을 살린 초반 압박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존의 라인업을 최대한 단순하게 운용하며 집중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터와 윙 스파이커 간의 호흡이 얼마나 빠르게 맞춰지느냐에 따라 경기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카드는 원정 경기에서 승률이 낮았지만 서브 감각이 살아날 경우 세트 후반부 접전으로 이어지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감독 교체로 인한 심리적 반등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 초반 반전을 노리며 강한 서브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홈에서의 심리적 안정감과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은 OK저축은행의 블로킹 전력이 압박의 균형을 유지할 핵심이 될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보아 이 경기는 홈팀이 공격과 블로킹 중심의 주도권을 잡는 흐름 속에서 세트 후반 리시브 안정도가 경기 양상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수비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우리카드는 강한 서브로 맞불을 놓겠지만 홈팀의 응집된 공격력과 연속 득점 구간의 집중력이 더 돋보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 전체 흐름은 중후반으로 갈수록 득점 교환이 활발해지며 평균 이상의 세트 득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OK저축은행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페퍼저축은행 대 IBK기업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라운드에서 긴 연패를 끊으며 팀 분위기를 반등시켰다. 주전 세터 이원정이 복귀한 이후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살아났고 조이와 시마무라의 호흡이 점차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 특히 홈 경기에 강점을 보여온 페퍼는 세트 중반 이후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많아졌다. 박정아 또한 근육 피로로 잠시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출전 가능한 상태이며 공격과 수비에서 안정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다만 오은채의 컨디션 저하로 중앙 라인의 교체 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경기 후반 체력 배분이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어서 IBK기업은행은 여오연 감독 대행 체제 아래에서 팀 밸런스를 되찾은 모습이다. 킹켈라, 빅토리아, 이주아로 이어지는 1, 2, 3단 공격축이 안정적이며 리시브 조직력과 세컨드볼 처리의 완성도가 높다. 킨켈라가 손가락 부상으로 테이핑을 한 상태지만 실전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IBK는 리시브 성공률과 디그 지표 모두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수비에서 상대의 공격 템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또한 상대의 강한 서브를 빠르게 받아 역공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세트 중반 대등한 구간에서 주도권을 잡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경기는 홈인 페퍼저축은행이 공격 효율로 맞서고 IBK기업은행이 수비 안정성으로 맞받아치는 전형적인 양상으로 전망된다. 세터 이원정 복귀 이후 페퍼의 공격 완성도가 오르며 세트 내 기복이 줄었으나 IBK의 리시브 체계는 장기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총점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페퍼가 홈의 에너지 속에 꾸준한 세트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나 IBK의 중앙 수비 정비와 빠른 공격 연결력에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 IBK기업은행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칼리아리 대 AC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칼리아리는 이번 시즌 세리에A 잔류 경쟁에서 여전히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다. 파비오 피사칸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로 팀은 조직력 강화에 주력하며 수비적인 균형을 우선시하고 있다. 최근 토리노를 상대로 귀중한 승리를 거두며 한숨 돌렸지만 이번 라운드 상대는 리그 상위권을 달리는 강호 AC밀란이다. 공격수 안드레아 벨로티와 제페드로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주앙 로드리게스와 예리 미나가 병에서 회복해 합류했다는 점은 수비진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윙어 지토 루분보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로 결장하며 미드필더 미카엘 폴로룬쇼는 무릎 인대 부상으로 오랜 회복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전력 공백 속에서 세미르 킬리초이가 공격의 최전선에 서며 최근 두 경기 연속 득점으로 기대를 모은다. 중원에서는 마테오 프라티가 팀의 허리 역할을 맡으며 가브리엘레 자파가 측면 돌파를 통한 공격 전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칼리아리는 전력 열세를 의식해 수비 라인을 낮추고 역습 중심의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AC밀란은 이번 원정에서 리그 선두 탈환을 노리고 있다. 막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 체제 아래에서 팀은 시즌 내내 균형 잡힌 전력을 자랑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크리스티안 플리식과 크리스토퍼 은쿤쿠가 구성한 투톱 라인은 빠르게 호흡을 맞추며 최근 헬라스 베로나전에서는 두 선수가 합작으로 3골을 만들어내며 공격의 활로를 열었다. 미드필더진에는 루카 모드리치와 아드리엥 라비오, 루벤 로프터스치크가 포진해 있으며 전술 이해도와 경기 조율 능력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수비진의 토모리와 파블로비치는 안정적인 조합으로 실점을 줄이고 있으며 마이크 매냥의 철벽 같은 선방도 밀란의 승점 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라파엘 레앙이 부상 복귀 직후라 출전 시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알레그리 감독은 시즌 내내 최소한의 교체와 고정된 주전 운용을 통해 팀 결속력을 높였지만 이로 인해 후반 체력 저하가 간헐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관리 포인트로 남아있다. 모드리치가 중원에서 리듬을 조율하고 플리식과 은쿤쿠가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칼리아리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잦을 것이다. 수비 단계에서도 밀란은 라인 유지와 압박 전환이 안정되었으며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다. 칼리아리가 역습 찬스를 노린다 해도 밀란의 후방 배치와 빠른 커버 능력을 감안하면 득점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체적으로 경기 주도권은 밀란이 확실히 가져갈 공산이 크다.
이번 경기 AC 밀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툴루즈 대 알시랑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툴루즈는 홈에서 랑스를 상대로 중요한 승부를 앞두고 있다. 툴루즈는 2025년 말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중상위권까지 도약했다. 카를레스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끄는 팀은 최근 공식전 연승 속에서 경기력의 안정도를 얻었으며 특히 공수 밸런스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최근 파리FC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산티아고 이달고가 결승골을 넣고 얀 그보우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골키퍼 기욤 레스트 역시 올 시즌 리그 6번째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팀의 수비적 안정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전 미드필더 아부 프란시스는 경골 골절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며 수비 자원인 워렌 카만지는 가벼운 타박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 또한 공격수 프랭크 마그리가 카메룬 대표팀 소집으로 빠지면서 공격 전술의 선택지가 다소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홈에서는 최근 여러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를 유지해왔고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좋아진 만큼 홈팬들의 기대감이 높다. 이어서 랑스는 이번 시즌 단단한 수비를 기반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제치고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이다. 피에르 사즈 감독 부임 이후 팀의 철저한 수비 전술은 리그 최저 실점으로 이어졌고 조직적인 압박과 짜임새 있는 미드필드 운영으로 안정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다. 니스전 2대0 승리에서는 오두손 에드와르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개인 리그 7호골까지 올렸다. 그는 전방에서의 연계 능력과 공간 침투를 통해 팀의 공격 효율을 높이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수비의 중심인 조나탄 그라디는 하체 근육 부상을 안고 있어 출전이 불투명하고 측면 수비수 조아네르 차베스도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다. 또한 미드필더 마마두 생가레가 말리 대표팀 소집으로 빠지면서 중원의 운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라디와 생가레의 부재는 수비 라인의 대응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피지컬이 강한 상대 공격진을 상대로 수비 뒷공간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랑스는 올 시즌 원정에서 5경기 승리를 챙기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조직적인 수비 라인을 토대로 승점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랑스는 리그 우승 경쟁에서 단 한 경기라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며 공격과 수비의 집중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툴루즈는 핵심 미드필더의 결장으로 중원 장악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랑스의 후방 빌드업 차단 능력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전력과 안정감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랑스가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알시랑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라요 바이에카노 대 헤타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요 바이에카노는 올 시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고 있으며 현재 리그 15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엘체전에서 0대4로 대패하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고 리그에서 7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 대항전 진출을 이뤄낸 지난 시즌의 탄탄한 조직력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경기력 유지가 쉽지 않은 상태다. 주전 오른쪽 풀백 안드레이 라치우가 징계에서 복귀하며 수비 라인에 힘을 보탤 예정이지만 핵심 미드필더 파테시스와 공격 자원 랜디 은테카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장한다. 여기에 이반 발류, 조르지 데 프루토스, 압둘 무민, 알레마오, 디에고 멘데스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 스쿼드 뎁스가 얇아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알바로 가르시아가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이 크며 그는 이번 시즌 9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라요는 올 시즌 홈에서 5번이나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는 공격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헤타페는 리그 11위로 라요보다 순위상 다소 우위에 있지만 최근 흐름은 다르지 않다. 직전 경기에서 레알 베티스에 0대4로 완패하며 어려운 마무리를 했고 코파 델 레이에서도 부르고스의 패배의 잔여 시즌에서는 리그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보르달라스 감독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부 포지션 변화를 예고했으며 측면에 알렉스 산크리스와 디에고 리코의 선발 투입이 유력하다. 주전 공격수 보르아 마요랄과 안드리안 리소는 각각 5골과 4골을 넣으며 팀 득점을 책임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득점 기복이 두드러진 상황이다. 수비에서는 장기 부상 중인 다빈치의 부재가 여전히 크며 압델 압카르와 코바의 출전이 불투명하다. 팀은 최근 경기마다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원정 경기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헤타페 역시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해 득점 창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두 팀 모두 최근 여러 차례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전적이 있으며 상호 간의 전술 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또한 세트피스와 역습 수비 집중력 싸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 내내 조심스러운 탐색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의 결정력 부재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항상 강선생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